약속을 잘 깨고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을 볼 때 상황을 마주하기 힘들어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을 봤을 때 반응하는 나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제가 늘 하는 말이긴 한데요. 네, 다음 질문 보도록 할게요. 제가 정말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대표님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실 때 첫 마디가 이거예요. 대표님 바쁘시죠? 시간 없으시죠? 이 말을 먼저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되게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많은 역할들이 있을수록 바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바쁘게 산다는 것은 그만큼 또 열정적으로 산다는 것과 또 같죠. 근데 저는 이제 일정이 많을 때나 이럴 때 이제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일단 도구를 첫 번째로 사용을 합니다. 제가 좀 사용하는 도구, 이건 뭐 광고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저랑 연관은 없지만 제가 너무나 좀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은 틱틱이라는 도구입니다. 이 틱틱이라는 도구가 좋은 것은 제가 해야 할 일들이 있을 때 이제 알람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 일정을 체크할 수도 있고 일정에 알람이 오고 그 일정을 좀 자세하게 적는 칸들도 있어서 저는 정말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태그라고 해야 되나요? 이 색깔을 지정해 놓고 그 이슈마다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표시를 할 수 있어서 저는 되게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간 관리라고 한다면 뭘까요? 일단 뭔가가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머릿속을 비우는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머릿속에 내가 해야 할 일의 폴더들이 있다면 첫 번째로는 그 많은 일들 속에서 나만이 좀 갖는 그 시간들을 1시간이라도 여러분들이 매니징 해놓으시기를 요청드리고 저는 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그렇게 만들려면 어때요? 내가 하는 많은 일들 중에서 정리를 해야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좀 리스트를 쭉 적어 보시고요. 그 리스트들 중에서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보세요. 그래서 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한테 위임할 수 있는 건 없는지, 이걸 내가 모두 다 한다가 아니라 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덜어내서 그 시간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일들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일들로 구성해 놓는다면 시간 관리 여러분들 정말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을 믿는 편인데 약속을 잘 깨고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을 볼 때 상황을 마주하기 힘들어요. 극복할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와, 이런 사람들 만나면 정말 힘들죠. 당연하죠.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만날 때 내가 좀 힘들다라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근데 또 한 번 더 다르게 또 생각을 해보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 사람이 약속을 되게 잘 깨고 도덕적이지 않은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던 어떤 상황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자라왔던 어떤 환경들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경험했던 어떤 반복된 학습된 부분이 있다든지 또는 어떤 제약이 있다든지, 그래서 그 사람의 삶에 어떤 제약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일부러가 아니라 그 사람은 그것이 정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나 또한 이렇게 하면 안 돼라는 어떤 나만의 또 오름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각자의 상황이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이제 우리가 당연하게 좀 생각을 그 다음에 좀 건너뛰어서 해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잘 생각해 보면요. 이 문제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을 봤을 때 반응하는 나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문제가 된다, 잘못되었다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약속을 그럼 어떤 약속을 깨는 사람들만 보면 내가 화가 나. 그럼 누구 문제예요? 약속을 깬 사람 문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죠. 물론 약속을 깨면 기분이 나쁘지 않죠. 그거는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데 정말 우선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유독 나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보면 내가 막 화가 나고 참을 수 없고 막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막 오해가 생기고, 그렇다면 그 상황을 그렇게 바라보는 나의 반응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이렇게도 좋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고 내가 화가 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 사람을 기분 나쁘지 않게 내가 대처할 수 있다면 어떠할까?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면 어떨까? 참고 있을 때는 지속적으로 화가 납니다.
근데 그것을 참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그 사람에게 제대로 말하고 반영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좀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익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연 읽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말할 때 의도치 않게 툭툭 던지는 습관이 있는데 업무 미팅이나 영업할 때도 이런 습관 때문에 사람들이 기분 상할 때도 있고 이미지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대표님은 강의할 때마다 영상을 보면 너무 상냥하고 밝게 기분 좋게 말 잘 말하시던데 비결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와, 질문이 되게 기네요. 일단 말할 때 의도치 않게 툭툭 던지는 습관이 있다라고 하셨죠. 근데 보통 그 습관이 있는 분들은 본인이 그게 습관인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해요. 근데 지금 이 사연을 주신 대표님은 이것이 나의 습관이다라는 것을 아셨잖아요. 그 말을 인지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뭘 하면 될까요? 내가 인지했으니까. 아, 내가 또 그랬네? 라는 걸 인지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훈련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본인의 문제를 인지를 했으니까 이제는 훈련을 하면 되고, 그것을 내가 또 습관이 되었다라는 부분은 또 계속 아는데도 반복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반복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의식하세요. 그러니까 반복할 때마다 계속 의식을 하세요. 그러면 그걸 자꾸 인지하고 내가 멈추려고 훈련을 한다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첫 번째로는 인지하는 게 가장 먼저고, 두 번째로는 그걸 멈추려고 노력을 해보고, 또 안 돼요? 그럼 또 인지하고 또 멈추려고 노력해보고, 그걸 반복한다면 그게 이제 훈련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또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업무 미팅을 하면서 내가 그 원하는 결과가 무엇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과 정말 제대로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다음 만약에 업무 미팅을 할 때는 내가 원하는 결과, 그 사람이 내가 제안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기분 좋게 그 성과를 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정말 기분 좋게 계약을 따내거나, 영업을 할 때도 함께 하는 그 고객이 내 말을 듣고 나에게 믿음을 갖는 것, 그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진짜 원하는 결과는 뭘까? 그것을 계속 머릿속에 그리시는 거예요. 주변에서 협업을 하자고 많이들 그러는데 같이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괜히 걱정되기도 하네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협업을 제안하시는 분들이 저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진행하는 것들도 협업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대상마다 되게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추구하는 방향성도 달라요.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방향성과 그 사람이 추구하는 방향성이 같은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이 맞았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생각을 하는 것은, 저는 내가 이분과 함께 협업을 하고 이 회사와 함께 협업을 했을 때 내 사업에 도움이 되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요. 도움이 된다, 도전할 만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저는 웬만하면 협업을 해보는 편입니다. 협업을 하다 보면 제가 되게 잘하는 부분이 있고 또 상대방이 되게 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같이 진행을 했을 때 그분들께 배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소중한 경험, 그거 자체가 저한테는 재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협업을 할 때 그냥 아무나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의 방향성, 그리고 내 사업에 정말 진짜 도움이 되는지 그 두 개 좀 체크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경험을 그 재산으로 만들 수 있는 레버리지를 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잘하는 것, 나의 강점과 그분의 강점을 같이 시너지 내서 할 수 있다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사업을 한 단계 성장시키려면 어떤 걸 도전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한 단계 한 단계 성장시키는 게 사실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는 재미이기도 한데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제로 제가 이제 봤을 때 한 단계 성장시킨다라는 것에 가장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실제 지표를 수치화 시켜보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연말 정산을 한다라고 할 때 1년의 우리의 활동들, 그 안에서 수익 구조들, 그리고 나가는
뭐 지출이 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는 내가 했을 때 가장 높은 성과를 낸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일이 있다면 그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한 단계 성장시키는 것의 판단 기준은 저는 수치화를 해보아야 그것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나 감으로 하는 것들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좀 체크를 해보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평소에 늘 했던 일이 아닌 안 해본 일들을 해볼 때 저는 성장하더라고요. 그럴 때 내가 그러니까 늘 했던 똑같은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사업이 갑자기 이렇게 한 단계로 막 퀀텀 점프해서 쫙 성장한다 이런 느낌은 사실 들지 않아요. 그래서 늘 그것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 감사한 일에서 내가 나 성장했어. 와, 우리 회사가 이렇게 되었어. 와, 내 사업이 이렇게 좀 커졌어. 라고 하는 그런 기분을 느끼고 그런 수치를 확인할 때는 내가 평소에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도전들을 할 때, 그런 것들을 많이 시도할 때, 그럴 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경험을 나눠드립니다. 대표님이 사업을 운영하실 때 가장 주의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긴 한데요. 지금의 이 상태에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물론 충분할 수 있고 지금도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저는 좀 지속적인 성장을 원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고 조금 도전하는 것, 거기에서 계속 노력하는 것,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운영할 때 저에게 주의하는 것은 제가 좀 게으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편안함을 추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내가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 것, 긍정의 스트레스라고 하죠. 그래서 긍정의 스트레스를 자꾸 스스로에게 주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지금 있는 상태에 만족하지 않는 것이 제가 좀 주의하는 점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모든 질문에 대답을 다 해보았습니다. 정말 많은 질문들이 있었어요. 브랜딩에 관련된 질문도 있었고요. 시간관리, 인간관계 등 다양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 질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난 진짜 현재 발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앞으로 더 나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 좀 전해진 것 같아서 저 또한 대답을 하면서도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 정말 사람이 사람을 위대하게 하는 것은 그에 따른 노력 그리고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성공에 한 발짝 가까운 사람이 되셨을 겁니다. 자, 이번 영상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자, 본 질문 이외에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